네, 안녕하세요. 보건여로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스다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12월 5일입니다. 그저께 밤이죠. 그저께 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가 있었고 또 뭐 밤새 뭐 전체 국민들이 아마 잠을 못 잤을 텐데요. 근데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. 왜냐하면 그 아주 특이한 포고문에 의사만 이렇게 딱 집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의료대란과도 좀 관련이 있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쨌든 뭐 비상계엄 선포했다 뭐 하고 계셨어요? 저 자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요. 처음에 전화를 받고 그거 가짜 뉴스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죠.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. 어디서 전화 왔어요? 어디서? 예, 친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잘 알 것 같아서 이제 전화.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 건데 제가 좀 타박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있는 것도 인터넷이랑 뉴스에 나왔다고 말을 해서 제가 그거 딥페이크다. 그런 게 딥페이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자세히 보니까 뉴스에 다 떠 있어서 진짜 했단 말이야? 진짜 비상계엄을 선언했어? 이거 진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저개발 후진 군부 독재 국가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가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참. 뭐 이재명 대표도 뭐 딥페이크라고 처음에 뭐 생각했었다고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? 저는 건치총회 영상 자료 만들고 있었는데 예. 톡으로 그 건치 전체 방에 비상계엄 그 물음표가 두 분이 올리셨어요. 이응수 교수님이 올리셔가지고 또 이상한 유튜브를 보고 계신가? 이런 생각을 하고 검색을 했죠. 그랬더니 바로 뉴스에 뜬 거 보고 TV를 켜고 윤석열 얼굴을 보면서 욕을 잠깐 했습니다. 솔직히 저는 좀 떨었어요. 왜냐하면 떨었고 실제로 이제 뭐 국회 상황을 보고 제가 CCTV 얼른 켰거든요. 교통의 그 지도에 나오는. 예. 거기 이미 경찰 그 버스 세대가 정문을 막고 있는 걸 보고 이건 진짜 심각한데. 그래서 저 좀 굉장히 좀 겁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예. 자, 그래서 이번 포고문에 보면 포고문이라는 것도 뭐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어서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포고문 자체 내용 자체도 일단은 뭐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고 뭐 과거의 포고문을 거의 베끼다시피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거의 뭐 79년도 유신 때 사용했던 포고문과 거의 유사한 형태였는데 특히로 보면 1, 2, 3, 4, 5 중에 5에 갑자기 의사가 등장을 해요. 제가 읽어보면 예.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. 네, 이런 있었습니다.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, 분위기는? 아니 뭐 방해 반발하겠죠. 이런 식으로 조치한다도 아니고 처단한다. 처단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생명을 뺏겠다 이 정도 수준의 단어인데.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포고문에 처단한다가 2번이 나와요. 마지막에 어쨌든 이런 포고문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처단한다가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좀 강압적이고 혹시 좀 사리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친위 쿠데타 모의를 같이 했다고 저는 보는데, 근데 이제 의사들은 당연히 반발하죠. 근데 반발하는데 이 항목을 보면 4번째 항목이 이제 뭐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태업을 하면 안 되고 그 이야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5번째 조항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거든요. 또 왜 그러면 이걸 별도로 강조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전공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저는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라서 여기에 이제 2가지 전 함의가 있는데, 하나는 올 2월에 이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면서 이 10개월째 의료대란이 지금 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 진료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급감한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어떤 쿠데타 모의 세력들의 어떤 정서 아니면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 정권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문제를 계엄으로 일단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된다.
왜냐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게 여기 이제 드러나는 거죠. 다른 뭐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 뭐 반국가 단체도 뭐 이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먼저가 아니라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복귀해야 된다는 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 같고, 두 번째는 전공의를 이렇게 거론한 거는 저는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대단히 쪼잔하다. 예, 좀 소심한 복수? 이런 것들. 그리고 이제 2월에 사실 이제 이 정부가 뭐 화물연대 파업을 때려잡고 뭐 건폭몰이를 하고 이런 데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어떤 공권력이나 사정기관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칼자루를 막 휘두르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었는데 전공의들이 개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. 감히 내가 이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우리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? 용서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더 큰 틀의 문제들은 좀 더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. 뭐 그래요. 그래서 뭐 저도 오늘 이거 포고문을 누가 쓴 거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실제로 뭐 참모총장인 계엄 사령관은 포고문을 나중에 되고 나서 자기가 받아봤다고 하고, 그다음에 이 내용에 들어간 거에 전공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조규영 복지부 장관도 나와서 아마 의혹을 좀 받은 모양인데 뭐 당신이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는 오히려 반대를 했고 나중에 알았지만 알았으면 반대했을 것이다. 계엄에도 자기는 동의하지 않았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사실은 남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엄령 같은 거대한 무슨 뭐 민주노총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의사 집단을 쫙 집어서 정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는 뭐 대통령의 입김이나 어쨌든 그 의료 대란에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, 그 정권에 대한 위협이 됐다라고 심각하게 느낀 세력들이 그 포고문을 적지 않았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그래서 추가할 부분은 실제로 지금 이제 주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건 이 쿠데타 모의 세력이 어쨌든 준비를 오래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주요 군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진료 분류 체계 훈련을 했고 한꺼번에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. 전투의 상황처럼. 예, 그러니까 전시 상황의 어떤 군병원의 대응 능력, 그러니까 수술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은 유혈 사태를 저는 상정한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유혈 사태를 상정하고 나서 이 쿠데타 세력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의료 대란이거든요. 전공의가 응급실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응급실에 이제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응급 진료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발생할 거니까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공백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들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무장력으로 유혈 사태도 감수할 생각인데 유혈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치료는 잘 해줘야 되는데 치료도 못 해가지고 그 이후에 후폭풍 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이건 유혈 사태를 강하게 그 고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저는 거의 이제 요즘에 생각을 하죠. 조금 더 오버해서 생각하면 뭐 그 국회에 진입한 부대원들한테 다치지 말라, 그리고 그 다치게 하지 말라 이런 지점을 했다 그래요.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얘기일까?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좀 오버해서 생각하면 유혈 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심각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아니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현장 지휘관들의 입장입니다. 현장 지휘관들은 지금 확인된 거를 보면 국회에 간 이제 2개의 부대가 있는데 공수부대랑 그 어떤 특수부대가 있잖아요. 대테러 특수부대. 근데 이 한쪽은 가는 줄을 알았고, 그러니까 이 버스 타고 들어간 사람들은 알았고 헬기 타고 온 사람들은 북한에 가는 줄 알았대요. 근데 막상 이제 거기 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관급 이제 지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소령이나 이런 현장 지휘관들이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일이죠. 이거 내국인들 대상 특히나 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작전을 하라고 하니까
그럼 곧장 이제 질의를 하잖아요. 왜 지휘관들한테 바로 이 지휘관들이 하니까 그 지휘관이 그렇게 한 거죠. 이건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가긴 갔는데 다치지 마라. 본인들이 봐도 이상하다는 거고 이번에 이제 이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한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군부의 그 쿠데타 모의 세력인 핵심 간부들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을 아는 놈들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다 드러난 건데 근데 이제 그 아래 중간 간부들까지는 저희가 영화 서울의 봄 같은데 보면 영관급도 다 그 하나에 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다 거기서 술 먹고 막 결의를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까지는 작업이 안 돼 있었던 거지. 그래서 이거를 뭐 혹자는 군의 허리 부분에서의 그 어떤 동원 능력이 거의 없었다. 그러니까 동의 수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관급 이제 장교나 현장 지휘관들은 이 쿠데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치지 말라고 한 거라고 저는 보죠.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오늘 이제 이 방송 이제 녹화하는 오늘 이제 그 사임한 아침에 벼락 사임하고 아마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뭐 자살당할 수 있는 전 국방부 장관이죠. 김용현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대한민국에 그 빨갱이 너무 많고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한다는 거 아니에요. 걔네는 다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거의 봅니다. 네, 어쨌든 그런 그 집단의 그 포고문 안에 전공의가 들어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좀 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까요? 만약에 지금 이 사안이 사실은 의료대란 관련해서도 뭐 문제가 되지만 사실 뭐 의료개혁 특위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뭐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거의 뭐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. 향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? 일단 저는 이 쿠데타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? 지금 현재는.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언제든지 다음에 또 이런 거를 시도할 수도 있는 자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녹화하는 과정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국회 이제 탄핵 투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. 근데 이게 탄핵이 되냐 안 되든 탄핵이 되더라도 헌재에서 판결이 될 때까지 거의 한 2달 가량의 또 지리한 그 장애의 싸움이 지금 요구되는 이런 시점에서 의료 부분에서 남는 거는 산업화와 민영화 부분의 드라이브는 상당 부분 더 갈 거라고 저는 봐요.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별로 반발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의사를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이제 여지가 생겼다고 보죠. 근데 이제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중요한 거는 의사의 증언 숫자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저희한테 국민들에게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증언하더라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외적으로 지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각종 의료 민영화, 산업화, 영리화 작업들 뭐 민영보험 특히나 활성화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저항 없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네, 뭐 어쨌든 뭐 비상계엄 문제는 아직 뭐 다 끝난 문제도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안 그 국회 통과 문제도 남아 있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헌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란 관련해서 뭐 검찰 조사도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서 가장 중요하게는 뭐 하루 만에 한동훈의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그 지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내란 음모에 대한 그 수사의 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토요일에 거리로 모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과거의 박근혜 정부 때처럼 거리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그 민영보험, 건강보험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